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이제 5월달도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단 하루만 남았고 본격적으로 6월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전체적으로 6월달에 투자하기 좋은 업종과 종목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지난 5월달을 돌아본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짙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매도세가 많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매도세가 이어질 수도 있는지, 이러한 점들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난 5월달에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이 무려 9조 원 가까운 큰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5월 11일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외국인의 자금들이 빠져나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시장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월 11일날 2조 원 가까운 순매도 규모가 나왔고 5월 12일에는 무려 3조 원 가까운 큰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 11일날 중국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국 상해지수를 보시면 이때거든요. 이 당시가 5월 11일,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의 자금들이 크게 빠져나갔던 본격적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국 시장을 보시면 5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있던 외국인들 자금들이 서둘러서 중국 시장으로 옮겨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에 위안화 강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좌측은 3개월간의 달러 대비 위안화를 나타낸 것이고요. 또 우측은 동일한 기준에서 5년 단위로 조금은 긴 관점의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언뜻 보시더라도 4월 초부터 지속적인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위안화를 중심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달러 기준으로 나타낸다면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때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연속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4월 초에 이때 매수해서 지금 시점에 주가의 변동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환차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외 변수에 의해서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지만 이 연속성에 따라서 외국인들 수급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지금 위안화가 2018년 초, 이때 이후로 3년 6개월 만에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외국인들 자금들이 빠져나갔던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위안화 강세 때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 자금들이 조금 더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안화 강세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주식시장만 봤을 때는 외국인들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안화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출 경쟁력에서는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중국과 수출 경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위안화 강세가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자금들이 좀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수출 기업들, 수출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고 이런 부분은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빠져나갔는지 한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또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는 위안화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이때에 비해서는 최근 구간 조금은 다소 안정되었다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을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5월달이 아니라 5월 보름간, 5월 15일부터 28일까지 과연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업종을 많이 매수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6월달에는 어떤 종목에서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단위로 하니까 조금 기간이 긴 것 같아서 보름 단위로 줄였거든요. 자, 살펴보면 5월 15일부터 28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이 서비스업, 운수창고, 통신업, 기계 이런 업종들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5월달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매수보다는 매도를 많이 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비스업과 운수창고, 통신업, 기계 이쪽으로는 많은 자금들이 몰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외국인에 비해서 5월달에는 매수세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더라도 확실히 외국인에 비해서는 매수했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살펴보면 조금은 포괄적인 범위가 될 수 있는 코스피와 대형주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본다면 제조업, 전기전자, 서비스업, 운수장비 그리고 전기가스업, 음식료까지 전반적으로 골고루 많이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또 제조업과 전기전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동시에 매수 상위 종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6월달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기에 좋은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5월 한 달 동안 무려 9조 원의 순매도를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업종에서는 5천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나갔던 외국인들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정말 강한 매수세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기관 입장에서도 동시에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포함했기 때문에 6월달에는 우리가 한번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비스 업종을 한번 살펴보면 시가총액 상위 순위인데 인터넷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 게임주들 그리고 엔터 카지노도 있네요. 이런 다양한 업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 한번 보시면서 업종 내에서도 종목들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선별 작업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업종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들 그 종목들 코스피처럼 하나의 지수로 나타낸 차트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업종의 차트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흐름이 좋죠. 물론 이런 흐름들이 6월달에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100%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관과 외국인은 수급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업종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종별 순매수 상위 종목들 여기에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제가 하나 클릭할 때마다 차트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은 제조업, 전기전자였죠. 제조업을 클릭해 볼게요. 자,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조금은 포괄적인 업종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시가총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흐름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장기 투자하기에 지금은 정말 좋은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은 짧은 관점으로 6월달만 내다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업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기전자 이 업종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서비스업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운수장비 운수장비도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제조업과 전기전자 이 업종하고 마찬가지로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기에는 정말 좋은 업종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은 짧은 관점으로 투자할 때는 운수장비도 마찬가지로 살짝 아쉬운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전기가스업 조금만 내려볼게요. 전기가스업도 최근에 조금씩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번에 음식료업.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하락이 나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 이 업종도 흐름 정말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기에 좋은 업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테이퍼링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오히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 이런 발표 시점이 나왔을 때 주가는 대려 약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처럼 기대감에 미리 선반영되어서 상승했던 종목들은 실제로 재료 노출과 함께 약세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의 금융업종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고요. 또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여행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주가의 상승은 절대적으로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본격적인 여행이 추진이 될 때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늘 참조를 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여행이 재개가 되었는데 왜 주가가 약세를 보일까 이런 의문이 생길 것이고 또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은 기대감을 먼저 반영하는 곳이다. 이 점을 늘 생각하시면서 매도 시점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보다는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특징적인 업종들,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조금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제조업과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큰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워낙 제조업과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수급으로 단기간에 주가의 큰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어쩌면 적은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전자와 제조업 이 업종들은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보면서 이 업종만큼은 장기 투자하기 위한 종목으로서 한번 분류를 해보시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를 중심으로 운수장비도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서비스업이라든지 음식료업 그리고 유통,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업종들은 6월달에 관심 갖기에 좋은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비와 관련해서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5월 한 달 동안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음식료업 그리고 유통, 서비스업까지 모두 소비와 관련된 업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도 내가 스윙 투자라든지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의 계획을 세웠다면 다른 업종보다는 이런 업종들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음식료 업종 내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순서는 시총 상위 순서고요. CJ 제일제당, 오리온, 하이트진로, 오뚜기, 농심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음식료 업종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충분히 나뉠 수가 있으니까 어떤 특징이 있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개별적으로도 살펴보시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종이 자금이 몰린다고 해서 개별적인 종목을 봤을 때도 무조건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적합한 종목은 있기 마련이니까 한번 수급적인 측면을 체크해 보시면서 종목을 선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